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사는 18살 김혜나입니다. 요즘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너무 많이 바꾸고 확장해 가시며 그 일에만 몰두해 계시는 모습을 보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동생들을 위해서 몸이 좋지 않으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찍이 돈을 벌기 위해 나서셨고, 그로 인해 고깃집 불판 닦는 일,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막노동 등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며 돈을 열심히 모으셔서 작은 김밥집을 하나 오픈하시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작은 가게가 잘 될까? 망하면 어떡하지? 고민도 많으셨는데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이라도 하듯 김밥이 맛있기로 입소문이 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하던 김밥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해졌습니다. 돈도 잘 벌게 되고 가게 운영하는 것에도 익숙해진 아버지께서는 조금씩 사업을 확장해 가셨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유심히 잘 관찰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그때 유행하는 먹거리로 가게를 계속 변경하시면서 소위 치고 빠지는 장사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생과일 주스 가게, 대만 카스테라, 핫도그 가게, 마라탕, 로제 떡볶이. 지금까지 가게를 바꾼 것만 해도 10번이 다 되어 갑니다. 물론 유행을 따라가서 그때그때 장사가 잘 될 때도 많았지만 가게를 계속 변경하다 보니 가게 리모델링비, 권리금 등 나가지 않아도 될 돈들이 많이 나가기도 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계속 바뀌다 보니 아버지 일을 도와주시는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와 주변 지인들도 이제 한 가지의 업종을 선택해 오래 할 수 있는 가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나만큼 요식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이만큼 돈을 벌고 사업도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듣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유행을 따르려고 하시니 계속 SNS에 집착하게 되고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시니 요즘 부쩍 아프신 곳도 많아지시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도 함께 힘들어하고 계셔서 너무 걱정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말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따님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느껴지네요. 그럼 오늘도 사연과 관련하여 박상준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박상준입니다. 사연 속 아버님과 같이 사람들은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잘한 경험이 있으면 이건 내가 제일 잘해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엘림씨께서도 남들보다 내가 이것만큼은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일을 하다 보면 회의 결과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때 제가 그림이나 도표로 만들어서 보여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잘 이해했을 때, 그럴 때, 내가 이거 좀 잘하네 하고 느꼈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부에 들어가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중학교 시절 서울에서 또래 중 가장 잘한다고 소문도 나고 청소년 축구 대표팀에 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도 좋은 고등학교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점점 제 마음속에 나만큼 잘하는 선수는 없겠구나,
내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을 점차 무시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부상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축구선수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한두 가지 정도는 잘나고 뛰어난 것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사고해 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나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안에서 뛰어난 것 뿐입니다. 좀 더 넓은 곳으로 눈을 돌려보면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분명 존재하고, 현재에는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그리고 이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것만큼은 제일 잘해 라는 생각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연스레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말들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사촌 누나가 서울의 한 백화점에 명품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연차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점점 명품을 사러 오는 고객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자 명품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새로 나오는 신상 명품 상품들도 잘 알고, 또 부자들도 잘 모르는 요즘 뜨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도 잘 알게 되면서 그런 명품을 사러 오는 사람들보다 마치 내가 잘나고 명품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많다는 착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같이 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만져나 보고 구경만 하러 온 사람이네, 괜히 친절하게 대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진짜 돈이 많은 부자들 중에는 옷차림새가 허름한 경우도 많고, 꼼꼼하게 물건을 따져보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무시해 정말 구매를 하려 온 알부자 고객들을 놓치거나 심한 경우에는 불친절 응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에요. 명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내가 실적이 좋은 판매자라고 해서 내가 가장 최고인 것이 아닙니다. 명품에 대해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어, 내가 제일 상품을 잘 팔아 라고 하는 마음이 고객들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에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통해 배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수상한 것을 LMC도 아시나요? 아, 네. 제가 득점왕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다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대한민국 선수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 아버지인 이 손흥정 씨가 있었기에 이렇게 큰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득점왕 수상 후 어떤 기자가 손흥정 씨에게 아버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손흥민 선수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아니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뛰어난 선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아시아 최초 득점왕이면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건데 말이에요. 네, 손흥정 씨의 냉철함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의 마인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학창 시절은 물론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청소년 시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본기 훈련과 슈팅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지시한 분은 아버지셨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를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손흥민 선수는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는 저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보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훈련들을 힘들어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먼 타국에서 많이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듣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난 지금도 충분히 잘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는 마음을 품었다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 네, 정말 그렇겠네요.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내가 잘한 것을 보다 잘 기억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만큼은 남들보다 뛰어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타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없고 무시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 따위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의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의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초임 시절 부끄러운 일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손재주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아서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나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반 아이들은 진짜 애들이 똑똑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내는 내가 좀 애들의 능력을 잘 끌어내긴 하지, 내가 작품 전시는 그럴듯하게 잘하긴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점점 더 잘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더불어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 전시한 것을 보고 저게 뭐야? 저렇게 한 것을 어떻게 전시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SNS에서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고 따라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적어 큰 대형책을 만든 것을 보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내가 맡은 반 아이들은 아직 쓰기 도구, 그리기 도구를 잡고 쓰는 것도 어려워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글자를 쓰는 것에도 흥미가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내가 계획한 활동을 파트너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 이거 애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내가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부정적이야? 라고 생각하고는 계획했던 활동을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이거 꼭 해야 해요? 하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울기도 하고 결국 아이가 부모님께 선생님이 자꾸 어렵게 힘든 것만 시켜서 어린이집에 오기 싫다고 했다며 부모님이 컴플레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분께서 파트너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더 귀담아 들었더라면 아이가 속상해할 일도 없었을 테고 부모님의 컴플레인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일도 없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 후에 아내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당시 아내의 파트너 선생님께서 아내보다 경력이 훨씬 더 많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아내를 다독여 주시며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알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잘 들어주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 일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고 항상 다른 선생님들의 귀담아 듣는다고 합니다. 제 아내처럼 한두 번 잘하는 일이 반복되고 쌓이면 마음에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물론 남들이 못하는 것을 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데도 자신이 옳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기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이 아닌데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잘못을 해도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비공개로 자신의 점수를 매겨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남들이 평가하는 나의 점수는 50점인데 자신은 80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주변의 사람들과 마찰을 빚습니다. 80점인 자신을 50점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갈등을 자주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로 똑같은 50점짜리 사람이 자신을 30점으로 여길 경우 자신을 50점으로 봐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관계가 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나는 잘해, 나는 똑똑해, 나는 남보다 뛰어나 하는 마음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제일 큰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물 밖으로 나와 황소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요? 이처럼 좁은 세계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해서 실패하기 쉽고 결국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마음을 낮추고 살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아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발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남에게 내세우고 싶어 하고 부족한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히 알고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부드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